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7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건널비를 구해봤나요? 어떤 과자 상자였는데? 그렇죠. 빈츠라는 이름의 과자 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건널비를 구해봤어요. 총 몇 가지 방법을 해봤죠? 네, 4가지 방법을 따로 사용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봐야겠죠. 먼저 나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모는 종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육면체의 전개도니까 친구들 면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6개가 꼭 나와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죠? 평가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면을 깜빡하고 하나를 덜 그린다든지 아니면 더 그린다든지 라는 일이 많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옆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옆면을 3개 그린다든지 5개를 그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면을 그려야 되는데 밑면을 안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볼게요. 자, 다 그렸나요? 네. 우선 면이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맞나요? 예, 잘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그렸으면 될까요? 예, 좋습니다. 먼저 서로 맞닿는 두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6칸을 그렸어야 되고요. 여기도 6칸을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를 5칸으로 그리거나 7칸으로 그리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접히는 부분은 친구들 뭘로 그려야 돼요? 그렇죠. 점선으로 그려야 되죠. 여긴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네, 6개의 면을 모두 다 각각 구하는 거였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얼마 곱하기 얼마? 그렇죠. 6 곱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위쪽은요, 친구들. 그렇죠. 6 곱하기 6 더하기. 앞에서부터 옆면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 옆면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그렇죠. 6 곱하기 10 더하기 이쪽 옆면은요. 그렇죠. 6 곱하기 10 더하기 그 다음 이 뒤쪽 면은요. 자, 이 뒤쪽 6 곱하기 10 마지막 요쪽 마지막 이쪽은 역시 6 곱하기 10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친구들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두 밑면과 옆면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밑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6 곱하기 6 그리고 이게 몇 개 있어요? 두 밑면이니까 2개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옆면을요 친구들 자 이렇게 잘라서 자, 이 선을 따라서 잘라서 펼친다고 상상을 하면 짠 하고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러면 긴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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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m 더해져서 6cm 더하기 6cm 더하기 6cm 더하기 6cm 자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총 몇 cm가 되나요? 그렇죠. 6, 4, 24 하고 높이는 몇 cm예요? 예, 10cm니까 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3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서로 마주 보아서 합동하는 두 면끼리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자, 먼저 두 밑면부터 해보겠습니다. 6 곱하기 6이 몇 개? 2개.
더하기. 그 다음에 저는요,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이 면부터 해볼게요. 자, 이 친구랑 서로 합동인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6 곱하기 12.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는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면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 면. 이 녀석과 합동인 녀석은 이쪽에 있네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을 또 해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3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세 면, 이 세 면을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였죠. 네. 자, 앞에서 보이는 면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6 곱하기 6 더하기. 다음에요. 네, 이쪽. 6 곱하기 10 더하기. 또 이쪽 면이네요. 네, 6 곱하기 10. 이 숫자를 얼마 해줍니까? 네, 곱하기 2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얼마가 나올까요? 역시 312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웠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 저는요, 옆면을 계산하는 방법이 더 쉬웠어요. 두 번째 방법. 아니면 저는 이렇게 마지막 방법, 네 번째 방법이 쉬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직육면체는 다 다르게 생겼지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운 네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두 밑면은 지금 합동이니까 같고요. 이 직육면체에서는 옆면이 전부 다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옆면 곱하기 4를 했어도 즉 6 곱하기 10을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밑면 6 곱하기 6을 2개 하는 이 방법이 가장 간단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배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직육면체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익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직육면체 모양이 머릿속에서 전개도로 착 하고 펼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이 도형에서 나 직육면체가 제의 옆면이 모두 합동이니까 한 옆면 곱하기 4를 하고 더하기 두 밑면의 넓이를 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가상자와 나상 중에 건널비가 더 작은 상자는 뭐였어요? 가상자는 얼마였죠? 314제곱센티미터였고요. 나상자는 312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뭐가 더 작습니까? 그렇죠. 나상자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혹시 친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는 항상 더 큰 걸 물어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가 더 크네? 하고 갔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문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뭐 당연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육면체 중에서 특별한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인데요.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다 합동이죠. 그러니까 한 면 곱하기 얼마를 하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6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6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곱하기 2. 이 사각형 하나가 넓이가 2 곱하기 2 하고 얼마?
그렇죠. 6개니까 6은 하면 2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8이니까 한 면의 넓이는 8 곱하기 8. 그리고 총 몇 개의 면? 그렇죠. 6개의 면이니까 88에 64 곱하기 6은 384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모든 면의 넓이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같으므로 한 면의 넓이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6을 곱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볼게요. 네. 한 모서리의 길이를 지금 얼마라고 하겠대요? 세모라고 하겠대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을 해주면 되죠? 즉, 세모 곱하기 6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직육면체 건널비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상자와 나상자 중에 넓이가 더 큰, 건널비가 더 큰 상자예요. 아까는 작은 거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더 큰 걸 물어봅니다. 자, 다 풀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저는 가상자부터 구해볼 건데요. 4가지의 방법 중에서 제가 사용하려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밑면 10 곱하기 8 곱하기 두 밑면이니까 2죠. 자, 더하기 옆면을 잘라서 펼치는 상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18cm 해가지고 총 몇 cm예요? 긴 옆면의 가로가 그렇죠. 36cm죠. 곱하기 높이는 얼마예요? 예, 3cm입니다. 자, 이 녀석을요. 자, 다시 이 옆면을 길게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10cm, 8cm, 10cm, 8cm, 10cm, 8cm, 10cm, 8cm. 이렇게 되는 긴 띠처럼 생긴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높이는 얼마? 그렇죠. 3cm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보면 얼마일까요? 이 녀석은 얼마? 160 더하기 이 녀석은 얼마? 108. 그래서 총 얼마가 나옵니까? 예, 268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상자 해보겠습니다. 자, 나상자는 특별한 상자예요. 그렇죠. 정육면체입니다. 한 면을 구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6을 곱하기로 했어요. 한 면의 넓이는 7 곱하기 7. 그리고 이 7 곱하기 7에 정사각형이 몇 개? 6개 있으니까 77에 49에 6을 곱하면 그렇습니다. 29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럼 두 개 비교해 볼게요. 268제곱센티미터인 가상자와 294제곱센티미터인 나상자요. 둘 중에 어떤 상자의 크기가 더 큽니까? 건널비가 어떤 게 더 커요? 그렇죠. 나상자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도 선생님과 똑같이 구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혹시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 거 알죠? 먼저 숙제가 있어요. 수학 익힘.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일까요? 그렇죠. 88쪽에서 89쪽까지 풀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한다는 것 알고 있죠? 고전 수학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등교 후에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